쉿! 우리 아이들 잠들었어요? 그럼 어서 모이세요. 이곳은 육태 놀이터 김태은의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입니다.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나는 점점 너로 잠 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긴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거라지만, 나의 하얀 옷에 너의 잉크가 묻어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번졌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요즘 노래 뭔가 맘에 안 들어. 내게 불러주기엔 좀 어려워서 나름 며칠 밤을 새워 연습했지만 내게 들려주기엔 무리인 것 같아. 너는 번질수록 진해져가고 나의 밤은 좀 더 길고 외롭지만 하루 종일 떠오르는 너의 얼굴은 방을 가득 채워 무지개같이.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바람을 맞고 빗물에 젖어 나의 색감도 그려지겠지만, 너는 항상 빛에 반짝일 테니까 멋진 말들을 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림이 되겠지만, 달콤한 색감은 감추지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그냥 이 노래가 어떨까 싶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에 만나고 있고요. 저는 진행자 아나운서 김태은입니다. 육아맘, 대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떠날보낼 나들이 장소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알고 있는 찐한 육아 정보 공유하고 있고요. 육아할 때 경험하는 고충과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행복들 함께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본격 육아 힐링 방송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또 사연이 있어야지만 또 풍성하고 행복한 방송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아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육아 꿀팁, 그리고 뭐 지원책들, 혹은 나만 알고 있는 정말 핫한 장소들이 있다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김태은 아나운서 혹은 MYPINKPEONY 마이핑크피우니라고 검색하시면 제 계정이 나옵니다. DM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늦은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죠. 늦은 장마가 아니라 2차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장마 기간에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이제 좀 비가 그치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장마가 끝나니까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또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부터 다시 2차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긴 하겠지만 곳곳으로 또 강한 비가 예고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장마와 태풍 지나면서 집안도 많이 약해져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가 오니까 더운 게 좀 가시니까 기분은 좀 좋더라고요. 바람도, 시원한 바람도 불고요. 자, 그런데 오늘 2차 장마가 시작된 것과 더불어서 오늘이 바로 음력 7월 7일이래요.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7월 7석, 그 사랑의 날인데요. 뭐 전설 속에 견우와 직녀가 막 헤어졌다가 1년 만에 한 번 은하수 양쪽에서 이렇게 딱 만나는 그런 전설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이들 다 재우셨나요? 그러니까 7월 7석을 기념하면서 또 아내분과 남편분과 함께 또 육퇴 후에 시원한 맥주가 엄청 또 좋잖아요. 또 이 김에 치맥 한 잔, 치맥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7월 7석, 그리고 더위를 가시는 2차 장마.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 준비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Praying to the moon 제발 나 사랑해 빠지지 않기에 매일 밤 벌어 Laying on a bed oh bed 나쁜 생각 하지 않기를 Yeah In and out I change my mind 걷잡을 수 없이 나쁜 생각만 해요 Target. Shoot. Oh yeah. 이 밤을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 네 맘에 앉혀. I'm in love you. Chase. I'm in love you. Love hard. I just want your love. I'm in love you. Chase.
그동안 나만 몰라서 놓치고 있던 정부와 지자체의 보석 같은 지원책들. 또 그동안 나만 몰라서 못 갔던 놀이공간, 전시, 체험, 관람, 테마파크, 나들이 장소까지. 이 모든 걸 지원한다. 육아 지원소. 네, 육아 지원소 시작할게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춘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합니다. 또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 교육 지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방향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28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추진 중인 내용인데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또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연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인데요.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 면적도 그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었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그리고 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도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그리고 미술관 등 국립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되는데요.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 양육과 교육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도 개편하는데요. 기존에는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지만 앞으로는 현재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서 출산 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비 지원도 늘리는데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데 이거는 또 제가 지난 방송 때 또 소개를 해드렸죠. 자세한 내용은 또 교육부 쪽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자녀 아니고 출산 가구를 위한 혜택이 또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정부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세제 지원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돌아와 국내 사업장 등을 신증설하는 유통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신설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또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도 힘쓰기로 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지난 17일 2023년 지방세의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산 가구를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그럼으로써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또 보면은 2학기 늘봄 학교를 2배 이상 늘어난다라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계속해서 정부가 이렇게 양육 환경을 좋아지게 하도록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다자녀 혜택 기준 낮아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되게 환영하는 입장인데 저도 2자녀다 보니까 2자녀도 제 주변에서 둘째 낳는 집이 그렇게 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혜택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서 주변에 둘째 친구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늘봄 학교 관련된 내용은 노래 듣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스탠딩 에그의 Say Yes 듣고 올게요. 1, 2, 3, 4 Baby say yes 한 편의 영화처럼 살다가 한 장의 포스터로 남을래 제목은 우리 둘이 좋을 것 같아 Baby say yes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 여주는 네가 아니면 안 돼 첫 씬은 지금 이 순간 Baby say yes 지루할 틈 있을까 내가 네 곁에 있는데 아직도 나는 너만 보면 좋은데 지금까지 보여준 건 예고편 더 이상은 필요 없어 rehearsal 반짝이는 하늘 아래 나를 보는 너를 향해 걸어갈래 Baby say yes 한 편의 영화처럼 살다가 한 장의 포스터로 남을래 제목은 우리 둘이 좋을 것 같아 Baby say yes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 여주는 네가 아니면 안 돼 첫 씬은 지금 이 순간 Baby say yes 지루할 틈 있을까 네가 내 곁에 있는데 아직도 나는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까지 보여준 건 예고편 더 이상은 필요 없어 rehearsal 반짝이는 하늘 아래 나를 보는 너를 향해 걸어갈래 Baby say yes 한 편의 영화처럼 살다가 한 장의 포스터로 남을래 제목은 우리 둘이 좋을 것 같아 Baby say yes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 가끔은 어드벤처도
we say yes. 자, 이번에는 늘봄학교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육부, 그리고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8개 시도교육청이 이번에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확대 실시한다라고 17일 밝혔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그리고 245개 교가 더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보면은 교육부와 시범교육청이 학교와 현장 교원의 업무 경감을 최우선하고 또 신규 지정된 교육청과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는데요. 늘봄학교의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 공공기관, 기업, 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 참여형 체제 구축 사업, 이것도 신규 추진하고 연말에는 늘봄학교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늘봄학교와 지역돌봄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감에 동시에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교육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예산, 인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11월 중 내년 늘봄학교 단계전 확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 돌봄정책과 044-203-661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은 요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분들과 함께 콘서트에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9일부터 10일 오후에 청와대 헬기장에서 클래식 공연 2023 블루하우스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첫날인 9일에는 K-클래식 그리고 국악, K-팝 등이 어우러진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지고요. 광주시립교향악단 홍석원 상임 지휘자와 그리고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차이콥스키의 예브게니 오네긴주 폴로네즈를 연주하면서 시작을 알리고 뒤이어서 브람스, 또 차이콥스키 등과 같은 친숙한 클래식 음악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소리꾼 고영렬의 북 등과 같은 우리만의 흥을 담은 작품과 또 유명 K-팝 등 그룹의 마마무, 문별, 솔라의 공연 등을 통해서 K-클래식의 저변을 넓힌다라고 하는데요. 또 10일에는 사무엘 윤, 이하경, 양준모, 임세경 등과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총출동해서 성악 강국의 그 위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 가곡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오페라의 아리아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공개 입양된 어린이들로 구성된 한국 입양 어린이 합창단이 또 화합과 치유를 노래하면서 입양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합창단들과 함께 또 진행이 되는 무대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도 예술, 기술, 클래식과 대중가요가 함께하는 그런 무대가 관객들에게 선사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음악과 함께 미디어 아트, 레이저 쇼 등과 같은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무대가 또 특징적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 콘서트 사전에 공연 관람을 신청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청와대 헬기장에서 개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비가
비가 온다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관람 신청은 오는 23일이에요. 오늘 바로 내일이군요. 수요일부터 오전 10시부터 1인당 최대 4장까지 인터파크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또 기대하고 있는 공연인 만큼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내일 23일 오전 10시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체부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10월에 걸쳐서 이런 공연 등을 청와대 야외 무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이런 공연 소식이 또 오면은 또 발빠르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육아에 대한 힘듦과 고충을 또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공기남의 글루미스타. 멜로 영화에서 바라보는 주인공처럼 그냥 우연히 걸어가다 널 만나고 싶어. 우린 각자 다른 장소에서 서로를 그리다 생각지도 않게 꿈꿔봤던 네가 내 앞에 나타나줬으면 해.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문득 외로워 혼자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 문득 서러워. 우린 각자 다른 장소에서 서로 그리다 우연인 것처럼 바래왔던 네가 내 앞에 나타나줬으면 해. 가끔 지나치는 인연들 사이에 네가 있었을까. 좀 특별하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요즘 들어 어렵다고 생각이 자꾸 들어요. 컴컴한 이 밤 달이 밝지 않은 밤 그대가 비춰준다면 외로운 이 밤 조금도 즐겁지 않은 밤 날 비춰줬으면 좋겠어. 가끔 지나치는 인연들 사이에 네가 있었을까. 좀 특별하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요즘 들어 어렵다고 생각이 자꾸 들어요. 깜깜한 이 밤 달이 밝지 않은 밤 그대가 비춰준다면 외로운 이 밤 조금도 즐겁지 않은 밤 날 비춰줬으면 외로운 이 밤 조금도 즐겁지 않은 밤 비춰줬으면 좋겠어. Gloomy star same as me and gloomy moon just like long like me. Gloomy star same as me and gloomy moon just like long like me. 엄마가 처음이라, 아빠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든든한 육아 선배가 있고 또 육아 동료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육아 팁을 전해드릴게요. 육아 팁톡. 네, 육아 팁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을까요? 먼저 러브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에게 김치를 먹이고 싶어요. 김치가 좋다라고 해서 먹이고 싶은데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김치를 잘 먹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김치가 워낙에 또 유산균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김치를 잘 안 먹어요. 그렇죠? 김치를 잘 먹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그 맛을 익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돌 이유라면 김치를 먹일 수가 있는데 이 김치라는 게 식이섬유, 비타민 A, C 풍부하고요. 칼슘, 인, 철분 같은 무기질. 그게 우유나 요구르트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해요. 또 김치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산균, 우리의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정장작용을 합니다. 유산균에 김치에서 추출한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 자체가 우리 몸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장암 발생률이 낮은 것이 바로 이 김치가 또 한몫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제일 싫어하는 음식으로 김치 꼽고요. 또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야? 하면 뭐 피자 뭐 이런 거 말을 하죠. 학교 급식을 받는 아이들을 보면 김치는 고스란히 남기고 안 먹는 아이들 굉장히 많고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또 크면 먹겠지 뭐 김치 꼭 먹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으로 좀 소홀히 하시긴 하는데 이 김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게 굉장히 좋겠죠. 김치를 잘 먹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맛을 익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들이 이 생채소를 먹을 수 있는 시기는 돌 이후부터잖아요. 이 시기부터는 어른과 같이 하루 3끼 식사를 하면서 맵거나 딱딱한 음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김치 먹이기도 이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데 뭐 빨간 김치는 못 먹을 거고 매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백김치를 먹이도록 하는 거죠. 가족용으로 이 백김치를 담가서 아이와 함께 먹는 것 좋지만 또 아기용으로 김치를 담가보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전문가님께서 해주셔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연도 볼까요? 코코베이비님께서 아기가 따로 자려고 하질 않아요. 이제 또 따로 잘 때가 됐는데 계속해서 제 옆을 파고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사실 어른 곁에서 자는 것이 어린이가 정서적인 안정을 지니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따뜻하고 안정적인 느낌인데 계속해서 같이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잠자리를 따로 할 수 있는 거를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십니다. 독립심을 위해서 아직 채 준비가 되지는 않는 어린이를 억지로 따로 재우면은 오히려 불안감이 더욱더 커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른들의 사랑과 정을 어린이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은 어른들을 위험에 대한 피난처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활력을 주는 그런 바탕, 전진 기지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편안하게 독립심 있게 힘차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마음에 그런 사랑과 안정감이 가득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제 한 방에서 자더라도 아이와의 잠자리는 분리되어야 된다. 뭐 엄마가 이렇게 끼고 계속 자면은 아이가 더 안 되니까 의지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아이는 아기 침대, 엄마는 엄마 침대 이렇게 자는 거. 그리고 잠이 드는 시간과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지혜로운 육아 팁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제가 많은 분들께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들을까요? 양다일의 고백. 미소 짓던 그 표정이 시도 때도 없던 입맞춤이 주고받던 연락들이 아쉬움 가득한 헤어짐이 없어서 쌓여서 너의 모든 게 더는 남아있질 않아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놓을 수 없는 걸 아쉬움에 더는 너를 불러봐도 어떤 감정도 느껴지질 않아 그저 남아있을 뿐인걸 차가워진 그 표정이 시도 때도 없는 다툼들이 주고받던 상처들이 가끔은 미안한 마음들이 긴 시간 쌓여서 너의 모든 게 더는 남아있질 않아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놓을 수 없는 걸 아쉬움에 더는 너를 불러봐도 어떤 감정도 느껴지질 않아 그저 남아있을 뿐인걸 매일 그리던 네 모습도 더는 그려지지 않아 더는 널 원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이 마지막도 놓을 수 없는 네 모습조차 더는 내겐 의미도 없어 미뤄왔던 일처럼 느껴져 이젠 말해야 할 것 같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때론 힘들고 지치고 그럼에도 때론 행복했나요? 힘든 마음엔 위로를, 지친 마음엔 응원을, 행복한 마음은 더 큰 행복으로. 토닥토닥 행복 육아. 주주클럽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방학을 맞아 언니네 식구가 한국에 왔어요. 보고 싶었던 언니 그리고 조카들을 보며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릴 때는 투닥투닥
싸우곤 했는데 이제는 결혼하고 멀리 사는 언니가 늘 그립네요. 내일이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벌써부터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언니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다 우리 또 곧 만나자. 아이와 함께 동네 마트에 다녀왔어요. 요즘 말을 곧잘 하는 아이인데 사장님께 이건 얼마예요? 이건 뭐예요? 라면서 질문 폭격을 퍼붓는 거예요. 민망하기도 하고 바쁜 사장님께 폐가 될까 해서 아이에게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는데 오히려 사장님께서 아니라고 아이들 이맘때쯤 궁금한 거 천지라며 아이와 함께 마트 투어 해주셨어요. 사장님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이런 시간엔 더 그리워 홀로 남는 이 순간 떠난 줄 알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너 왜 넌 그때 날 떠났을까 너무 힘이 든다던 그게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지만 나는 알 수 없는 걸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첫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챙길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과는 늘 언제나 새로운 날들인 것 같아요. 참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돌이키면 돌이킬 수 없는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육아를 할 때 주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힘들다, 지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 시간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의 스스로에게도 하곤 합니다. 그래야지 사실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는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힘이 되어드리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화요일 밤만 되면 친구들을 만나러 오는 것만 같은 느낌이라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도 힘을 받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참 행복했고 내일은 우리 더 행복할 거예요. 달이 우리 둘만 비춰주는 이 밤 흔들리는 그네 사이 너만 보이는데 작은 어밍 아래 두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설레어 어느새 자꾸 시간이 멈춰버리곤 해 밤새 준비했던 수많은 말들이 아득해져 언젠가 다가올 날을 오래 기다려왔어 1분이 지나면 다행이던 우리가 연인이란 이름일 거야 널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 너는 지금 어때 나와 같은 맘이길
같은 운명이 돼 중요치 않아. 이미 정해졌으니까. 숨소리만 들려오는 이 밤, 왜 이리 1분 1초 같은 걸까? 1분이 지나면 다 잊던 우리가 연인이란 이름일 거야. 널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 너는 지금 어때? 나와 같은 맘이길. 쳐다보지 않아도 내 맘은 널 향해 있고 널 바라보길 바라고. 쳐다본다 싶으면 혹시나 마주칠까봐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딜 보는 걸까? 혹시 날 보는 걸까? 너도 내 마음과 같은 맘이길.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마음은 널 좋아한다 하는데 내 눈은 네 눈을 피해.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마음은 다가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원하지 않던 부끄러움만 생겼네. 한 번은 남자답게 인사해보고 싶은데 안녕이란 말도 못 꺼내. 다른 친구들 앞에서 말 잘하는 수다쟁이 너 앞에 서면 벙어리. 어딜 보는 걸까? 혹시 날 보는 걸까? 너도 내 마음과 같은 맘이길.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마음은 널 좋아한다 하는데 내 눈은 네 눈을 피해.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마음은 다가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원하지 않던 부끄러움만 생겼네. 어쩌다 마주칠 때면